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9월에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페이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오는 7일 미국의 노동부는 9월에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9월달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숫자는 27만 5천 명 증가해 저번 달 31만 5천보다는 줄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8월에 3.7%와 동일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장에서는 임금의 상승 속도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제가 방금 포인트로 잡았던 비농업 부분과 임금 상승 속도 여러분들 역시도 꼭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언급하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페드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카고 연은 총재도 내년 봄까지 금리 수준을 4.5에서 4.7 수준으로 제시하며 강도 높은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였는데 이거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건 아니고 이전과 동일한 스탠스를 꾸준하게 시장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8.45달러로 플러스 0.7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보합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 수는 21만 9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8월 말 이후에 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안 좋게 연결이 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뭐 지켜보는 수준 그 정도의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의 9월 달에 감원이 46% 급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내용으로만 본다면 실업률이 뭐 그렇게 떨어지거나 한 건 아직까지는 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실업률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그때 움직여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유로존 8월 소매 판매 전월비 0.3% 줄었다.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버티는데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미국은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이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들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국가는 이 지금 당장 터지는 건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간을 조금 봤을 때 이 시장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럽이 어떻게 보면 화약고 중에 한 군데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영국 쪽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채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이때 영국 정부에서 급하게 시장 개입을 진행을 했는데 이유가 뭐였나 싶어서 봤더니 이 내용 나옵니다. 연기금의 붕괴 직전에 채권 시장이 개입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의해서 연기금이 실질적으로 붕괴가 될 조짐까지 보여지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 긴급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사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채권 매입이 14일에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길트채의 수익률이 다시금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랑은 다른 건 달러가 약간이나마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보여주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길트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영국발 이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린 영국 쪽, 이것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MF 경기 침체 위험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내년 경제 성장 2.9%에서 또 하향 조정. 전 세계의 경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미국이 이 전 세계의 경제가 안 좋으면 조금 숨고르기를 해주지 않겠냐. 자, 그런데 미국은 확실히 전 세계를 안 봅니다. 미국은 그저 미국 내의 경제만 봐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다? 다른 나라들 안 좋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우리나라 물가 잡고 우리나라 경제 좋으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미국을 기준으로 이 정책을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러시아랑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추가 대러 제재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 대책을 공식화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 한다라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시장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에너지 부분에 투자가 굉장히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디스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영업이익이 올해 하반기에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완제품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부품의 판매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삼성전자 이 반도체 빙하기에도 감산 없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거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반도체 많이 들어보셨죠? 치킨 게임. 최근에 ARM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넘쳐나는 현금을 어디다 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을 딱 보면은 떠오르거든요. 과거에 이 치킨 게임이 만들어질 때마다 삼성전자는 항상 살아남았고 죽어나간 업체들 보면은 대만 쪽의 디램 업체들 그 다음엔 일본 쪽의 뭐 도시바 이런 데들 타격을 좀 많이 받고 막 그랬었는데 자, 다시 한번 치킨 게임에 불이 붙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지 심지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장비들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가격을 낮춰서 치킨 게임을 걸어드린다? 라고 하면은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한 고객처들도 있고 기술력도 괜찮다 보니까 버틸 겁니다. 근데 싼 가격으로 시장을 침투를 하려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타겟이 중국 말고 다른 나라가 되든지 말든지 일단 또 하나의 이 기업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훨씬 더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요 내용이 치킨 게임으로 연결이 될지는 우리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치킨 게임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기간에 실적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때는 뭘 주목해야 되냐? 점유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경쟁사가 파산을 하는지 이건 파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봐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엔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뭐 나쁘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수 있고요. 자, 그렇기에 일단 계속해서 이 감산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부장도 계속해서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에 어느 정도의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해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러한 식으로 미리미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 그 소개란 있죠? 거기 텔레그램 링크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시장의 영향 때문에 빠지는 것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조금 아쉬운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요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하락에 대한 큰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텔레그램 공유방을 통해서도 오늘 아침 8시에 말씀을 드렸던 잘 나가던 태양광주, 동방 급락을 했다라는 요 뉴스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오늘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형 헤지펀드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공매도까지 함께 진행을 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 태양광주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주거용 태양광 발전 솔루션 썰런, 이거는 이 한화 큐셀과 영역이 겹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썰런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을 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공격적인 회계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보다 태양광 설치 비용을 과장했다라고 주장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택 태양광 부분의 1등인데, 이들과 마찬가지의 공격적인 회계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었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설치 비용이 과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후속 뉴스를 통해서 이 좀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러한 흐름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럴수록 핵심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솔루션의 현재 이 사업적인 부분들 어떤 게 나오는지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이 석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대하기가 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율 효과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증가하는 거, 요거 좋다. 첫 번째로 꼽아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구조적 에너지 대란으로 태양광 수요가 견조한 부분,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부분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판매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봤던 환율 효과, 달러 많이 들어오는 거, 여기에다가 이 향후에 유럽까지 증가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이 해외에서 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리스크 역시도 꾸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솔루션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아래쪽 부분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니까, 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유진 애널리스트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공매도 때문에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미국 쪽 뭐 달러 강세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유럽 쪽에 대한 이슈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 계속 유지가 되어서 요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좀 꼽아보자면 저는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악재가 나와서 빠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어서 이 외국인 쪽 이틀 연속 매도가 이때까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다시금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방향을 도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이 기관보다 외국인의 영역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1순위가 외국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딱 받고 차트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으니까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최근 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매물대 많이 쌓여 있는 라인 두 가지를 한번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여기 5만원 부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아래쪽에 있는 한 45,000원부터 여기 조금 더 올라가는 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랬을 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 이 아래쪽에 매물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아래 매물대를 이탈하는 그림이 보여진다? 그러면 요 라인은 엄청난 저항대가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 지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시면 되겠지만 지지 못 해주면은 여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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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을 해야 될 단계고 이탈까지 되게 된다면 91선까지 다시 121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현재 위치에서 이게 조금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42,500원 부근까지 이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요 라인 생명선 꼭 지켜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11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1선 돌파하면 더 좋죠. 근데 일단 현재 위치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이 아래쪽 지지 라인에서 지지받고 11선부터 돌파를 한 다음에 올라가 줘야지 이런 식으로도 쌍바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11선 꼭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땐 그 다음 매물대 많이 사는 데가 여기라고 했죠. 여기를 뚫어주면 좋지만 못 뚫어주게 된다면 또 한 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고 여기마저 뚫었을 때는 그 위쪽의 매물대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요 라인도 계속해서 한 번에 뚫긴 힘들 수 있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해외의 공매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솔루션에 하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데 지금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벌어오는 것도 있고 곧 있으면 유럽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기대하기 괜찮다. 자, 그런데 이 하락에 대한 공매도, 이게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대감도 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기 좋은 건 수급인데 1순위 외국인 수급을 무조건 보셔라.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지지라인 이제 딱 보게 됐을 때 여기 이 하단 지지라인 매물대 여기가 굉장히 핵심이다. 지지해 준다면은 올라갈 가능성 높은 거고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은 121선까지 이탈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11선 돌파를 기대하자. 11선 돌파 이후에 여기서 쭉쭉쭉쭉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만 한 번의 급등은 힘들 수도 있는 게 위쪽의 매물대도 어느 정도는 두터운 편이다 보니까 소화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금 봐야 되는 하나솔루션의 지금 핵심 내용들 제 나름 이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약간 출렁출렁이고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가야 될까 말까 하시는 분들께 제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